결석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약간 책 완자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오투로 수업을 하더라도 어차피 완자 또 시험 대비 들어가면은 안 볼 것도 아니니까 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읽어주시면 봐주시면 됩니다. 책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부 다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수의 성질 첫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해수의 성질, 화학적인 성질이랑 물리적인 성질을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화학적 성질 들어가면서 염분이 뭔지 알아야 돼.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것까지 하기엔 조금 힘들다잉. 그건 나중에 나오면은 그때 가서 또 하도록 하고요. 아니야, 해보자. 그래, 그래. 결석을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지구입니다. 지구는 적도, 위도 0도, 중위도 30도, 여기에 60도, 극이 위도 90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태양 에너지가요,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더라도 지구는 둥그니까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달궈야 되는 지구의 이 지표면 또는 바닷물의 요 양이 그걸 가면 더 많아져. 그러면 똑같은 에너지를 넓은 곳에 퍼뜨려 버렸으니까 극은 온도가 낮고요, 적도는 온도가 높다.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걸 왜 하냐? 극지방이 아니고 적도지방은 많이 뜨겁습니다. 상대적으로 뜨겁죠. 그럼 공기가 가열돼 가지고 가열된 공기는 밀도가 낮아져서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여기 극지방에서는 차가워져서 상공에 있던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뭐 중학교 때 한 번씩 봤던 건데 리마인드 하면서 전향력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조금 힘드네요. 왜냐면 방금 수업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요런 식의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요. 아니, 해수하고 있는데 왜 대기 순환을 말하는 거지? 일단은 들어보시면요, 여기 화살표가 살짝 틀리네. 천천히 해도 여러분들이 2배속으로 들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가 이동을 합니다. 지표면에서 이동하는 걸 바람이라고 부르고요. 그렇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적도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공기가 적어. 그러면은 이 지표면은 기압이 낮아요. 저기압. 반대로 여기 극지방은 공기가 아래로 내려 찍고 있기 때문에 기압이 높습니다. 고기압. 근데 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60도쯤에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요, 30도, 위로 30도쯤에는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면 고기압, 위로 올라가면 저기압. 기계적으로 고저를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반구도 고저, 여기서부터 읽으면 고저는 기계적으로 한번 외워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요 각각 위도 4개 딱 찍어가지고 얘네들의 이름을 암기를 좀 하고 가자고. 여기는 적도고요, 기압이 낮기 때문에 적도 저압대라고 불러요. 위도 30도는요 중위도고요, 중위도 고압대라고 부릅니다. 60도는요 추운 지방이고요, 한대, 전선대라고 불러요. 극지방은 극이라고 부르고요, 기압이 세기 때문에 극고압대라고 불러요. 요 이름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시고 이제 해수의 성질을 들어갈 거야. 하기 전에 하나만 더. 고기압 때는요, 중학교 때 리마인드, 날씨 맑음은
비가 안 온다 라는 느낌을 꼭 받으시고 가셔야 되고요. 저압 때는요 반대로 비가 많이 오겠죠. 구름이 형성이 잘 되고요. 날씨가 흐리고요. 비도 옵니다. 하고 이제 진짜로 들어가 보자고. 염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실 거 없나? 좋아. 게토레이 하나 딸게요. 기가 막히네. 자, 염분 뭘 봐야 될까? 단위, 평균 염분, 염분비 일정의 법칙. 목차를 따라가시는 게 공부할 때 기분이 좋아요. 좋습니다. 염분의 뜻 보시면은요, 해수, 바닷물 1kg를 떠왔을 때 그 안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그램수로 표시를 한 것이다. 염료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게 아니면은 뭐 소금 같은 게 녹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세히 물어본다면은 이제 이 표를 살짝 가서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염화이온, 요거 두 번째가 나트륨이온, 요거 마그네슘이온, 요거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바닷물 안에 제일 많이 녹아 있는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염화 나트륨 1등, 2등으로 염화 뭐하쇼? 염화 마그네슘 요 정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요? 하고 단위를 볼게요. 염분은 해수 1000kg에 녹아 있는 염류를 그람으로 표시를 했다. 여기 킬로그램이랑 그람이에요. PSU라고 쓰고요. 퍼밀이라고 읽을 겁니다. 요 퍼밀은 살짝 빼가지고 보시면 100분율을 나타낸 거를 이제 퍼센트라고 하고요. 퍼밀은 1kg당이잖아요. 그람으로 바꾸시면은 1000분율을 나타낸 것이 퍼밀이 됩니다. 퍼밀은 요 단식으로 써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가져가야 될 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는구나.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 35 퍼밀 암기하시면 됩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자, 해수에 녹아 있는 염분의 양은 당연히 달라. 여기서 비교하는 해수는 뭐 태평양에 있는 바닷물, 대서양에 있는 바닷물, 우리나라 서해의 바닷물, 거기에 녹아 있는 물질이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지만은 해수에 녹아 있는 이 염류들의 비율, 여기 보시면은 염화나트륨이 19.3이면은 얘가 10.7이네. 여기 밑에 좋은 식이 있네요. 염분 35짜리 해수에 염화나트륨이 요만큼 들어있다고 하면은 뜻은 요거지요. 1kg짜리에 아니야 잘못 봤어 미안해요 라고 하면은 어떤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은 요 정도가 돼. 얘네 두 개는 다른 해수예요. 그러면은 어떤 해수는 염분이 얼마일까? 계산을 비례식 그냥 쓰시면 돼요. 보니까 여러분들 비례식 참 잘 쓰시더라고. 그래서 35퍼밀짜리 해수에 염화나트륨이 요만큼 들어있다고 하면은 염화나트륨이 이만큼 들어있는 해수에는 염분이 X가 될 것이다. 내양 외양 하셔도 되고요. 바로 그냥 분수로 나타내 가지고 문제 풀어 주셔도 됩니다. 뒤에 문제 뭐 하나 있었는데 이걸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오투를 또 보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써 있지만은 없는 것처럼 염분이 35짜리 염화나트륨이 27.21이 들어있다고 하자. 만약에 염분이 32라면 해수는 얼마 들어있을까? 기계적으로 염분이 35짜리에는 염화나트륨이 27.21이 들어있는데 염분이 30짜리 해수면은요 염류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요거 찾아주시면 돼요. 다시 올라가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잖아 이거. 염분은 이러하다. 자, 표층 염분 변화 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층 바닷물의 윗부분에 염분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짤 수도 있고 안 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가장 이 표층의 염분 짠 정도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증발량과 강수량이 되겠습니다. 증발량이 많으면 물이 좀 사라져. 하지만 소금은 증발하지 않죠. 강수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소금물에다가 물을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덜 짜지겠죠. 그래서 이 증발량과 강수량이 염분 변화의 큰 요인이 되는데, 얘를 이렇게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라는 값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라는 값이 크다면 증발량이 크거나 강수량이 작거나 둘 다거나 하겠죠. 물이 많이 증발하고 추가가 안 된다고 하면은 염분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왔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빨간 놈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 이게 표층 염분이랑 가장 많은 변화 요인이 된다면서, 그래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가 표층 염분 그래프랑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게 보이지만은, 아니 여기 끝부분을 보니까 안 따라가는데? 비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거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지방은 말이에요, 추워요. 여기도 남극, 여기는 북극. 그래가지고 극지방은 증발하기 좋은 곳이 아니야. 증발이 잘 안 일어나요. 증발 잘 하려면은 온도가 따뜻해야 되고요, 건조해야 되고요, 바람도 많이 불어야 되는데 극지방은 춥고요, 증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강수량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고기압대예요. 고기압대는 맑은 날씨고요,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잘 안 온다고 하면은 강수량도 별로 없겠지요. 증발도 잘 안 하고 비도 잘 안 와가지고 증발량과 강수량이 염분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극지방에서 염분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바로 밑에 있네. 빙하의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빙하는 써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까? 결빙과 해빙, 얼거나 녹거나 하면서 표층 염분을 변화를 시켜줍니다. 이거 쉽지 않네. 힘드네. 왜 이렇게 힘들지? 자, 해수가 얼면은 물만 얼고요, 소금은 안 얼어요. 결과적으로 물이 사라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표층 염분이 증가하고요, 해수가 짜져요. 해빙, 얼음이 녹아요. 물이 추가되는 거랑 똑같고요, 표층 염분이 감소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천수의 유입도 볼 건데, 하천수의 유입은 요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 염분 분포를 보시면은요, 서해랑 동해 2월이고요, 8월에 가서 보셔도 서해랑 동해, 어딜 봐도 동해가 서해보다 염분이 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동고 서저 지역이고요, 여기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지대가 높아요. 물이 다 서해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이 많이 추가돼 염분이 낮아지고요, 날씨가 8월이 돼도 지형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이 많이 추가돼서 염분이 낮아집니다. 그대로 써있네. 2월이랑 8월은 왜 나눠놨냐? 8월에는 장마철도 있고 비가 많이 내리죠.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염분이 낮아진다. 자, 얘는 지우고 갈래요. 얼마나 녹화 중인지 시간이 안 나오는구나. 그래, 그냥 해보자. 표층 염분 분포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도 해역 30도, 아까 오기 전에 보고 온 거죠. 극, 대서양, 대륙 주변, 연안.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지. 적도
써놓으셨죠? 이거 써놓고 외우셔야 돼요. 저압대입니다. 비 많이 내려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한다면 저압대 체크하시고요. 강수량이 많고요. 연문 낮아요. 30도 고저고저에서 고입니다. 고압대 건조하고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증발량이 더 많고요. 표층 연분이 높아요. 짜요. 극 증발량 강수량보다는 빙하가 녹는 해역은 표층 연분이 낮고 얼면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연분이 높다. 보통 이제 북극 쪽이 해빙이 좀 많이 일어나고요. 남극 쪽이 결빙이 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더 볼 건데 북극 이쪽 보시고 남극 이쪽 보시면은 북극이 염분이 좀 더 낮아 보이는 게 보이죠. 아주 미세한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정도 대서양 해역 염분이 높은 지중해수 유입으로 지중해수는 한 41%밀 정도 된다고 하네요. 얘네들이 대서양으로 들어가면은 염분이 높아지겠죠. 대륙 주변의 연안 육지로부터 하천수가 유입돼 가지고 대서양 중심보다 표층 염분이 낮다. 자, 여기 지도에 살짝 볼까? 요 대륙 지방의 연안 대륙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랑요. 요 중심이랑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대륙에서는 민물, 담수가 빠져서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이쪽쯤이 염분이 낮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아, 이 정도 싹 보고 요 그림도 한번 보도록 대표 자료에서 보도록 할게요. 용존기체 가자. 지금까지는 해수에 녹아있는 고체 물질들을 본 것이고요. 기체도 녹아있을 수 있습니다. 용존기체의 뜻, 기체용에도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체 종류 많지 않고요. 연직 분포 변화 좀 중요합니다. 자, 어떤 기체가 녹아있을 수 있을까?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그렇구나. 넘어가고 용해도 어떻게 하면 잘 녹을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요거 하나 알아주고 가세요. 이산화탄소가 더 잘 녹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산화탄소 그래프는 45, 48, 51, 54 스케일에서 노는데 산소는 뭐 5, 10, 0 이 정도 스케일 써 있는 거 주의하시면서. 자, 수온이 낮으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기체 용해도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고요. 탄산음료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가? 어떻게 하면 탄산음료의 이 CO2 이산화탄소를 많이 녹일 수 있는가? 차가운 음료수,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이번에 새로 나온 거고 수압이 클수록 탄산음료 뚜껑 따면 이산화탄소 날아간다. 그래서 수온이 낮을수록 수압이 클수록은 꼭 체크하시고요. 요 염분이 낮을수록은요. 염분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 이제 화학에서 이제 반응 속도를 배운단 말이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염분이 낮으면은 용해도가 높구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반응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염분이 낮으면 용해도가 크다. 이 정도 화학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밑에 1번 한번 볼까? 기체는 수온이 낮은 상태일 때 물속에 잘 녹아든다. 방금 했던 말. 이산화탄소가 더 잘 녹는다. 수온 변화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더 크다. 읽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용존기체 종류 보도록 할게요. 용존 산소, 녹아있는 산소, 용존 이산화탄소,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표층이니까 대기랑 맞닿아 있단 말이지. 직접 녹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플랑크톤 식물 같은 것들이 물 위에 살면서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게 되겠죠. 그렇게 해수 안에서 산소가 생성이 된다.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녹아드는가 보시면 대기 중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직접 녹아듭니다. 플러스 해양생물, 방금 광합성을 할 수도 있지만 호흡을 할 수도 있어요.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호흡으로 녹아들 수가 있다. 중탄산이온이랑 탄산이온 요거 살짝 보시면은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탄산을 형성하고요. 이온화를 해요. 수소 이온 한 개가 이온화가 될 때랑 두 개가 전부 이온화가 되는 두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요 탄산이온이 나중에 가서 석회 성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뭐 조개 껍데기라든지 석회석이라든지를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4번 용존기체의 연직 분포 변화 보도록 할게요. 왼쪽 그래프는 용존 산소량, 오른쪽은 용존 이산화 탄소량을 나타낸 것이고요. 표층이 중요하니까 표층 이 정도 싹 잘라가지고 보시면은요. 산소, 이산화탄소 표층에 누가 더 많이 녹아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요. 이산화탄소는 한 45에서 48 사이 ml 단위고요. 용존산소는 5에서 10이야. 물론 이산화탄소가 더 잘 녹는다는 걸 이전에서 보고 왔고요. 여기서 비교해야 될 거는 전체에서 표층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보시는 거예요. 지워버렸어. 표층 보시면은요, 용존 산소는 이 표층에 제일 많이 녹아 있어. 왜 그럴까요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기랑 맞닿아 있으니까 1번, 광합성하니까 2번. 태양에너지는 최대 바닷물을 100m 정도 들어가면 태양 복사에너지 99%가 흡수된다고 합니다. 100m 아래로는 태양에너지가 닿지 못하기 때문에 광합성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대기랑 광합성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표층의 이산화탄소는 왜 이렇게 적을까요? 방금 본 것처럼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변환되는 과정이 있어요. 뭐라는 거야? 머리 살짝 꼬였습니다. 죄송해요. 심층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심층의 수는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요. 이산화탄소량도 늘어납니다.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둘 다 잘 녹아 있네. 둘 다 증가. 이유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수심이 깊어지면 산소를 사용하는 동물이 별로 없어요. 호흡을 잘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심해수는 양쪽 다 똑같아요. 수압이 높고 수온이 낮은 특징이 있지요. 뒤에서 극해역의 지구의 극지방 표층 해수가 차가워요. 차가우면 밀도가 커지겠죠. 밀도가 크면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차가워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해수가 심해로 내려가서 형성된 부분이에요. 산소가 많고요. 오른쪽에 이산화탄소 보시면은 수심이 깊어지면 광합성이 줄어들겠죠. 빛도 없고요. 생물도 없어요. 수온이 낮아지고요. 수압이 커져요. 방금 봤던 이유랑 똑같은 겁니다. 용해도가 증가함으로 생명활동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녹아듭니다. 생명활동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층해수 보도록 할게요. 중층해수 여기서는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어요. 급격히 감소한다. 이유 첫 번째는 대기랑 맞닿아 있지 않아. 두 번째는 광합성을 잘 못해요. 빛도 없고요. 하지만 생명체는 있지요. 생명체가 호흡을 합니다. 또 생명체의 사체가 분해가 돼요. 근데 이 분해라는 것도 결국 미생물의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소가 줄어들고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호흡과 사체 분해 과정, 미생물의 유기,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조그마한 글씨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동해보다 황해 염분이 낮다. 왜? 동고서저 지역이니까. 여름보다 염분이 겨울보다 여름에 염분이 낮다. 왜? 비가 많이 오니까. 수온 변화에 따른 기체 용해도.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녹습니다. 차가운 탄산음료가 맛있다. 해수의 수온이 높을수록 녹아있는 산소와 이산탄소량은 적어진다. 이런 걸 왜 써놨을까요? 해양 산성화. 이산탄소가 많이 녹으면 요딴 짓을 하지요. 수소이온이 많아져요. 수소이온이 많다는 것은 산성을 나타낸다는 것이고요.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걸 볼까? 중요한 게 있으면 보고 넘어갈까요? 2번 한번 볼까요? 증발량과 강수량 그래프고요. 요 30도를 보시면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요. 적도를 보시면은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요. 물이 더 많이 추가됩니다. 이런 그래프고요. 적도 해역은 저압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책에는 없지만은. 중위도 해역은 고압대. 그래서 적도 해역보다 중위도 해역의 표층 염분이 더 높구나. 해수의 물리적 성질 보도록 할게요. 해수의 물리적 성질 첫 번째로는 수온. 자, 표층 수온 보고 있습니다. 표층 수온을 누가 바꿔줄까? 첫 시간이 아니지. 이 영상 첫 부분에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다르다고 했어요. 적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위도로 가면은 복사 에너지량이 적어지는구나. 온도도 살짝 떨어지겠구나. 알아주시면 됩니다. 수온 이거 봐. 해수의 온도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그렇구나. 수온 변화의 요인 태양 복사 에너지의 량을 가장 크게 받는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오른쪽에 서 있으니까 뭐가 달라질까? 위도가 달라지면은 위도에 따른 표층 수온이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자 하나씩 볼게요. 수업 시간도 아니고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롭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O2는요 그림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자 같은 온도를 연결한 선을 등수원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등수원선을 보시면은요 위도와 대체로 나란하게 나타납니다. 이유는 위도별로 태양 에너지를 다르게 받기 때문이지. 2번 일단 이렇게 알아주시고 2번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되는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져요. 왜? 고위도로 가면 태양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별거 없어. 3번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는요 태양의 중심부 요 가운데보다 연안 지역이 더 크네. 여기가 더 크네요. 이유는 대륙은 해양보다 비열이 작아 고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액체보다는 비열이 작아요.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요. 근데 이제 비열에 대한 개념이 살짝 안 잡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비열은 온도를 바꿔주기 위해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이라고 느낌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륙은 온도를 바꿔주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적은데 태양의 중심부는 온도를 바꿔주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똑같이 같은 위도에서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에너지가 적게 필요한 곳은 온도가 많이 바뀌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중심부는 온도가 잘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4번 해류나 용승. 여기서 말하는 해류는요 뒤에서 배우지만은 난류, 뜨거운 물,
한류 뜨거운 물 이렇게 하지 말까? 차가운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고요. 용승 뜻 바다 깊은 곳에서 심해층에서 물이 위로 올라오는 걸 용승이라고 합니다. 잔물이에요. 용승이 일어나면은 요 표층의 온도가 떨어지겠구나. 난류가 지나가면 온도가 올라가겠구나. 한류가 지나가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받는 곳은 등수온선이 위도와 나란하지 않다. 그래서 동일한 위도에서는 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의 서안이 서쪽, 한류 영향을 받는 대안의 동안보다 수온이 높다. 뒤에서 배우지만은 적도로 딱 끊고 표층의 바닷물은 요런 방향으로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양의 서안이라고 하면 요쪽, 동안이라고 하면 요쪽을 말합니다. 대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적도에서 위로 올라오는 놈은 뜨거운 적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난류에 해당합니다. 요 해류를 맞으면 따뜻해지겠죠. 여긴 차가운 데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해류예요. 한류고요. 얘네들의 영향을 받으면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확대한 김에 살짝 보시면 동안을 한번 볼까? 한류의 영향을 받는 놈들, 좀 더 차가워지는 놈들, 요 등원선 따라서 위도로 쭉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20도? 여기 20도로 갈까? 여기가 10도, 여기가 20도구나. 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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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도. 주황색이네. 노란색이네. 노란색 여기 한 따라가면 16도 정도 되죠. 16도, 16도, 16도. 여기 12도까지 여기 내려왔어. 12도, 12도, 12도 해가지고 20도에서 12도까지 떨어졌어요. 같은 위도인데 요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체크할게요. 등수원선의 분포는 위도랑 대체로 나란한데 여기 난류의 영향을 받으면 등원선이 고위도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반대로 한류의 영향을 받으면 여기는 방금 체크했지요. 평행선으로 이동하는 그 쇼를 하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 왜냐면 여기 같은 위도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등원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을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지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연안의 등수온선은 해안선과 나란하다 라고 하거든요. 해안선은 이제 여기를 해안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랑 이렇게 나란해진다. 여기도 있나? 여기 해안선이랑 또 나란해진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원래는 어땠는데? 원래 등수원선의 분포는 대체로 위도랑 나란한데 연안 쪽으로 가면은 대륙이랑 가까워지면은 해안선이랑 나란하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인가?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보도록 할게요. 해수 표면에 입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량 중에 해수에 흡수되는 양은 수심이 깊어지면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러겠죠. 여기 써있네요. 100m 이내에서 99%가 흡수된다. 아래로 내려가면 태양 에너지가 안 들어와. 근데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만 빠르게 해볼게요. 해수는 층상 구조로 사람들이 나눠놨는데 나눠놓은 기준이 또 중요하지요.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 아래로 내려가면 온도가 변하는데 그 온도에 따라 가지고 층을 나눠놨어. 그래서 어떻게 나눴는가?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나눠놨고요. 자, 혼합층 키워드만 빨리빨리 체크하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인한 가열로 수온이 높아. 알아요. 바람 때문에 체크하시고요. 혼합이 일어나. 그래서 온도가 균등해집니다. 온도가 일정한 데까지를 혼합층이라고 하자. 온도가 안 변하는 데까지를 혼합층이라고 하자.
그러면 온도가 안 변하는 데를 혼합층이라고 했으면 수온 약층은 온도가 변해야겠네. 수온 약층의 의미는 온도가 도약하는 층이다. 온도가 이렇게 쫙 바뀌어버려. 그래서 온도가 바뀌는 쪽을 수온 약층이라고 하고요.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의 영향도 잘 받지 않고 차가운 물로 형성이 돼 있지요. 여기도 온도가 안 변하는구나. 하나만 체크하고 뒤에 가서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수온 약층은 여기 읽어볼게요. 혼합층 아래 수심이 깊어 온도가 그렇지. 위쪽에는 따뜻하고 가벼운 해수, 아래쪽에는 차고 무거운 해수. 매우 안정. 읽고 여기로 살짝 오시면은요. 위에 부분이 뜨거워, 아래 부분이 차갑고요. 원래 차가운 물질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빠져야 되는데 이미 아래에 있고요. 뜨거운 물질은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위에 있네요. 얘네들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갈 일이 없어. 그래서 대류가 안 일어난다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우리 책에서 안정한 층이다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대류가 안 일어난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왜 이렇게 꼬이니? 그래가지고 대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의 전달을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사이에 전달을 막아버리는 차단 역할을 해줍니다. 암기에 한번 볼게요. 자, 혼합층 맨 위에 혼합층 바람이 섞어주는 거고요. 바람이 강한 지역일수록 두껍습니다. 그럼 이 바람이 강한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중위도가 바람이 강하고요.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바람이 강합니다. 여름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태풍 때문에. 하지만은 겨울이 바람이 더 강합니다. 마지막인가요? 그래, 여기서 이제 또 자세히 봐야죠. 그럼 위도별로 층상 구조를 따져보면은 저위도 봐야 되고요, 중위도 봐야 되고요, 고위도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동시에 볼 건데요. 그래프 아시죠? 위도 0도일 때, 적도일 때 아래로 내려가면 혼합층이 한 요 정도 된다. 30도일 때 요 정도 된다.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저위도부터 한번 볼까? 요만큼이 혼합층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온 약층이야. 그럼 저위도랑 중위도를 비교할 때 중위도가 혼합층이 더 크구나. 하나를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도는 적도잖아요. 저희도는 적도이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안 해드렸나 아까 수업 시간에. 온도가 많이 높아요. 심해는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온도가 많이 바뀝니다. 수온 약층이 발달이 잘 돼 있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위도 보시면은 저위도는 요만큼이 혼합층, 중위도는 요만큼이 혼합층. 온도가 안 바뀌면 혼합층이라면서요? 고위도는 요만큼이 혼합층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고위도 표층 온도랑 심해 온도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층이 아예 나눠지질 않습니다. 층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혼합층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았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저위도는 수온이 높고 온도 차이, 수온약층이 커요. 중위도 바람이 강해, 혼합층이 제일 두껍습니다. 키워드만 체크를 착착 해야겠다. 수온 끝났고요. 밀도 보도록 할게요.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온 체크하시고요. 염분 체크하시고요. 수압 체크하시는데 수압은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아요. 수온 영향 큽니다. 염분 영향 커요.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은 옆에 좋은 게 있잖아.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작아집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물리량이고요. 수온이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밀도는 커집니다. 염분이 높아지면은 안에 등에 많아서 질량이 커지고요. 부피의 변화는 미미하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커집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수압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지는 건 맞지만은요, 눌러가지고 얘를 이렇게 압축을 막 시키겠다는 소린데 변화가 거의 없어요. 2번 해수의 밀도 분포의 특징. 밀도 분포는 수온 분포와 반비례한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수온이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고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수온이 올라가면 밀도가 작아져요. 반비례한다. 그러면 수온이랑 밀도 그래프를 그리면 완전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올까요? 그렇게 아닙니다. 수온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밀도 완전 반비례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단 말이죠. 바로 여기 왜 반비례 그래프가 제대로 안 나올까? 보시면은 북극이에요. 북극 부분은 강물의 유입이 있고요. 해빙, 빙하가 녹아가지고 물이 추가가 많이 돼요. 밀도가 낮아집니다. 근데 왜 남극에는 강물의 유입, 해빙 이런 말이 없을까? 요거는 이제 책에는 안 나오지만 살짝 설명드리면요. 남극은 대륙이에요. 얼음덩어리. 북극은 빙하가 있지만은 이제 물로 돼 있고 여기 다른 대륙이 얘를 감싸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북극은 대륙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 남극은 남극 자체가 대륙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보시면 위에서 볼까? 위에서 보시면 대륙 주변은 강물 같은 것들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밀도를 낮춰준다며. 그래서 북극은 강물의 유입이 좀 많은 편입니다. 남극은 강물의 유입 여기 대륙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얘보다는 추운 지방이고요. 강물이 얼어있죠. 얼음덩어리 대륙이고요. 강물이 유입되는 양이 북극보다는 작아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온약층, 밀도약층. 수온약층은 방금 보고 온 해수의 층상 구조고요. 수온이랑 밀도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밀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밀도가 바뀌는 층, 밀도가 도약하는 층을 뭐라고 부를까? 밀도약층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스트 T에스토. T는 수온, S는 염분. 수온과 염분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보시면은 수온이랑 염분을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수온과 염분은 밀도를 바꿔주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수온과 염분을 알아오면은 밀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읽는가를 먼저 볼게요. 뭐야 이거? 여기 A점 보시면은 이렇게 쭉 따라가가지고 숫자가 8 정도 된다고 볼게요. 여기는 36이고요. B 쭉 따라가면은 한 2 정도 된다고 볼게요. 여기는 염분은 35%이고요. 그래서 물 떠왔어. 바닷물 떠왔는데 바닷물 떠왔어요. 온도는 8도짜리 바닷물이었고요. 염분은 36%이네요. 밀도가 얼마일까요? 그래프로 찾아가셔가지고 반대로 8도에다가 염분이 36이면은 여기에 걸쳐져 있어. 그 밀도가 숫자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 바닷물의 밀도는 1.028. B도 한번 해볼게요. 저 물 떠왔는데요. 2도짜리에 염분 35%이거든요. 그러면 2도 읽으시고요. 35 읽으셔가지고 교차하는 쪽
1.028이네. 밀도가 똑같네요. 같은 선 위에 올라가 있으면 밀도가 똑같은 걸 표시한 등밀도선입니다. 그래서 TS도를 보실 때요, 오른쪽 아래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 이 정도 일단 체크하시고, 여기는 넘어가셔도 무방하고요. 문제를 같이 풀어주고 싶은데 한번 끊고 갈까? 좋아.